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네네. 저희가 사실 1심 선고 때 정치 시그널 시간 이제 번외편으로 했던 때 그때 의원님이 출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셨었는데 네, 예. 오늘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2심이 어떤 뭐 1심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 와서 뭔가를 좀 심리를 하면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뭐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저는 1심 결과 그대로 그냥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1심대로라면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요. 피고인 항소 기각의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윤희석 전 대변인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게 통상적으로는 형량의 변경이 없을 때 안 낸다면서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되나요?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언론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자료를 내는 건데 통상은 네. 설명 자료를 뭐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는 게 당연하겠지만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안 낸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럼 결국에는 뭐 1심 결론이 뭐 별로 안 바뀐다 하는 그런 좀 언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뭐 물론 뭐 너무 과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예.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또 이 서울고법 오늘 재판을 담당한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1심과 2심 결과가 뒤바뀔 때 안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통상 경향이 그랬대요. 예. 저희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의미 해석을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네. 정말 어떤 언론과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 뭐 안 내도 그만인 자료인데 그래도 뭐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내왔죠. 그런데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 안 냈었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판결문을 보고도 이해하기 쉽다면 사실 설명 자료가 굳이 필요는 없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그리고 국토부 협박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먼저 1심에는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얘기를 했고 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거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 사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던데 예. 이게 2심 재판부가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 부분이 일단은 무죄가 났죠. 예. 막 났었고 네.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 한 거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고요. 또 이제 국토부 협박 관련된 유죄가 선고됐었는데 그 1심 판결을 보면 그 골프 친 사실이 없다 하는 그 발언 내용이 이제 그 골프 치는 장면 모습의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예. 단체 사진 중에 이제 골프 멤버로 보이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에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고 그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네. 한 부분이고요. 당시에 이제 딱 그 부분만 어떤 배경 설명 없이 봐서는 안 되고 채널 A 때 이제 나와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 무렵해가지고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들을 몇 차례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아마 그런 자료들도 검찰에서 다 법원에 제출을 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뭐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 그거는 골프 친 사실이 없다는 진술로 정리를 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정리를 했고요. 예.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 사진을 보고 그 채널 A 출연했을 때 했던 말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했던 그렇습니다. 다른 네네.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이걸 덧붙여지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네, 그게 다 제출이 됐을 거다. 네. 국토부 협박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일단 이게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것도 부분도 예. 그 부분도 지금 이제 1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쳤어요. 1심이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예. 그 국토부 관계된 공무원들 다 나와서 증언을 하고 충분한 심리를 했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도 명확하고 뭐 항소심 와가지고도 그 부분을 달리 뭐 새롭게 증언을 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유죄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용도 변경의 특혜를 준 것이 네. 뭐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 한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발언을 한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당시에 그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이었고 이미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여 가지고 그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백현동 사건하고 무관하다는 거를 좀 선전하듯이 예. 말하는 준비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한 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뭐 그게 뭐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유죄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걸 좀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 이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발언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거기에 기관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한 증언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위증의 책임까지도 물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오히려 뭐 공직선거법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할 거면 그럼 그 법에 의거한 위증 예, 책임을 공직선거법 받아야 당연히 된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위증까지 한 거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서는 더 가중해 가지고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뭐 재판부의 판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다른 것들도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예. 그 본인 재판도 있지만 뭐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판에 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사법무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무시 행태에 예. 대한 어떤 통계치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5개인데 예. 그동안 법원 송달을 미수령한 게 26번이고 불출석은 27번을 했고 또 기일 변경 신청만 9번,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번 정도 해서 예. 이게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 이런 걸 할 때 이 정도로 피고인들이 많이 시도하는 방식일까요? 이게? 그럴 수가 없고요. 예. 그럴 수가 없고 사실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에게 송달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게요. 송달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주거가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사실 실제 재판에서는 한두 번 송달 안 됐던 사람이 법정에 어떻게 나왔으면 당신 왜 송달 안 되느냐, 주거 부정 아니냐, 법정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주거 부정이니까 예, 도주 예.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수십 번이나 송달 불능이 되게 했다는 것은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 끌게 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정말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기 위한 온갖 수단을 정말 다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제 사법 제도나 절차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잖아요. 더욱 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행위가 네. 본인의 정말 처벌을 미루려고 하는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손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뭐 동시 재거론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김민석 이야기죠.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 예. 얘기했고요. 정말 좌파스러운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국면에서 있었던 공수처의 어떤 그 불법적인 수사라든지 또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라든지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는 절차를 지켜라. 법에 있는 절차대로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구속 취소로 이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좌파에서는 항상 재판을 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뭐 뒤에서 누가 조정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법원의 어떤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재명 죽이기라든지 뭐 그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나 하고 네. 정말 사법 불신만 조장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헌재가 그동안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잡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나온 표현 같은데 그동안 헌재의 어떤 편향성 문제라든지 절차적 흠결을 얘기해 온 거는 국민의힘인데요. 네네. 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재판관 구성을 봤을 때는 좀 진보 성향이 조금 더 우세인 걸로 분류를 하는데 예. 왜 민주당이 갑자기 헌재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 입장과는 틀린 어떤 결정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예상과 또 다르게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또 생각했던 어떤 선고 기일보다도 많이 늦어지고 예.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본인들한테 어떤 불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불리한 이유를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다른 쪽으로 결국에는 돌리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 이러한 것들은 누가 봐도 무리한 탄핵 소추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뭐 헌재의 결정이라든지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그런 불신만 조장하려는 네. 그런 태세 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항소심 선고와 예, 예. 관련해서도 뭐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거는 뭘 노리고 하는 얘기일까요? 모르겠어요. 예. 그 재판부에서 예. 지금 뭐 심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어느 치우친 것이라는 뭐 모습도 없었고 네. 또 뭐 편향된 그런 뭐 언급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오늘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유죄가 나와도 이건 재판부가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 그런 거니까 예, 예. 우리 지지층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흔들리는 그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네. 결국에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또 압박하려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승복하겠다 이런 선언부터 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좀 뭐 안 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오히려 예. 이제 재판 이후에는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민주당은 뭐 결과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유죄가 그렇죠.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물론 뭐 승복이라는 의미가 뭐 대법원에 상고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닐 거고요. 예. 적어도 존중은 할 수 예,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뭐 피고인의 권리로서 상고심 받아보겠다 하는 건 좋지만 그 항소심의 선고 결과가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나오더라도 사법부 불신 운운하지 말고 예. 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 네.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부터 뭐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면서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예.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의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승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갈 데 없는 서민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 경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 그래서 본인과 어떤 검찰의 오래된 악연을 좀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유죄가 선고가 될 경우에는 당까지 이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선처해달라 이런 취지의 글을 낸 것 같아요. 예.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검찰과의 악연은 전혀 그거는 본인만의 주장인 거고 과거 전과 중에서 검사 사칭한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악연인 사람을 왜 사칭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과거의 전과를 보면 그냥 잡범 수준입니다. 무슨 뭐 검찰과 어떤 무슨 뭐
미움을 받을 만큼의 어떤 무슨 정치적인 그런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자범들이 받는 전과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런 장문의 탄원서를 내면서 그런 소송 아니 선고 이후에 예. 민주당의 어려운 사정까지 설명했다는 게 참 넌센스인데요.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그런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한 처벌을 하려는 게 예. 목적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당연한 법적인 조치고 음.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런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좀 설명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 보통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 네.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벌금 네. 100만 원 이하형이 나오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징역형 그 구형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총선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던 의원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대선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떤 선거의 크기라든지 뭐 유권자 수라든지 이런 것도 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좀 일반 궁금해요. 뭐 네. 지자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례를 갖다가 이 대선에다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고 대선 과정에서 이만큼 허위사실 공표를 했던 사람도 없고요. 예. 예, 허경영 총리 아, 있는 것 예. 네. 예, 그냥 그 정도 수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그런 허황된 거짓말들을 계속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에 어떤 양형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내가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는 맞는데 뭐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하면은 양형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본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요. 또 1심 재판을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왔다는 것도 참 사실은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1년의 집행유예 2년 그 부분이 뭐 양형상 저는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딱히 뭐 감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건 아니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인정도 안 하고 있고. 예,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예. 파면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재탄핵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그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뭐 8대 0으로 뭐 탄핵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마은혁 임명해라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좀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예. 그런데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내용을 보면서 예. 결과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뭐 임명 안 하면 다시 또 탄핵하겠다. 예. 이런 협박성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지금 분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예.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선고 때까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임명하는 순간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국론 분열이 너무나 또 거세질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덕수 총리께서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오면 네. 그 결과를 보고 예.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문제 삼고 있으면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헌법재판관 할 분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마은혁 재판관 같은 극좌파 성향의 예. 헌법재판관을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또 자기가 해야겠다고 고집을 하는지 예. 결국에는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도 어떤 한쪽에 편향된 그런 판결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쯤은 본인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은혁 재판관께서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기일과 관련된 공지가 없다면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오늘 오전까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 뭐 금요일 날 선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이제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선고기를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4월 18일에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날을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아무리 예. 늦어도 4월 18일은 넘길 수가 없을 거다. 예, 그게 예. 상식적이기 때문에 예. 뭐 4월 고 중순 전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문영배 소장이 본인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던데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어요. 저도. 근데 돌고는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예. 불안감은 좀 듭니다. 예. 근데 정말 놓고 나갈까 봐. 예,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심리나 이제 다 끝난 지가 오래됐고 또 이제 이것을 두고 국론 분열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매듭을 예. 지어주는 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어제 기각 가능성이 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각하 얘기를 하셨고 네, 예. 어제는 또 기각이라는 언급도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최근 들으시는 정보가 있는 건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선고 기일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이견의 한 모습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결에서 나왔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뜻을 모으기 위해서 뭐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아닌 걸로 보여지고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게 불법적이라면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하에 따른 4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각하 의원을 가지신 재판관 또 뭐 기각 의원 가지신 재판관 이런 숫자를 고려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나 결국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